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중고차 매매 시장. 그러나 믿고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발등을 찍은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충격적인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실태,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가도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도 차량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697건. 위험천만한 차량 화재의 원인과 그 대비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 그러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사기 행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기술자들의 범죄 행각, 이슈인 현장에서 고발합니다. 중고차 매매상과 조작 기술자가 짜고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센터로 찾아가 봤는데요. 차 엔진 오일 좀 가려고. 가격대하고 그 연식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요새 뭐 뒷배 보니까 막 계기판 조작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다면 그런 거. 요새 조작하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다 조작하지. 네? 다 조작해, 다 조작해. 다 조작해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키로수 많이 뛰면 조작해야지. 주행거리 조작이 일부 매매상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찾았습니다. 키로수 조절한 거, 조정한 거, 사기치는 거는 못 알아놓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우리도 못 하는데 뭐. 우리도 내가 돌린 거를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몰라. 걔가 키로수인데 사실은 키로수에 사실하게 그걸 잡기를 꼭 하네. 이거는 사기치기 형사건이에요, 형사건. 외제차를 전문적으로 하면 뭐 많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 뭐 대당만 4,500만 원인데 10대면 뭐, 또 뭐, 한 달에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제차만 전문적으로 하면 뭐 10대 이상은 뭐 치니까. 이미 중고차 시장 관계자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 된 듯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특별범죄수사대에 찾아가 봤습니다. 중고차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다음에 이 낙찰받은 차량을 그 성능검사 받기 전에 그 매타기, 즉 주행거리를 축소 조작 변경해서 다시 상품으로 내놓아 판매하는 수법의 범행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와 그 전문 조작 기술자들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자동차 정비업소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기기 압수할 거예요. 예. 기기 다 꺼내세요. 주행거리 조작에 사용된 기기 배반에 당신 나가지 말고. 이곳에서 적게는 2,000km, 많게는 16만 km까지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기기 어디 있어요? 차에 있어요? 다른 기계 없어요. 요걸로만. 요걸로만 뭐뭐 하는 거예요? 일반 국산차는. 국산차만? 예. 그럼 요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국산차는. 국산차는? 예. 현장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여기서도 계기판이 발견됐는데요. 택배로 물건을 받아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지방의 매매업자와도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식 계기판은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계를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조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다가 몰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읽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혀가지고 읽혀놓잖아요. 아니 손 이렇게 이거를 먼저 읽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읽혀서 이걸 적어서 적은 다음 이걸 빼놓고 이제 이걸 다시 읽히고 그 다음 이제 내가 했던 걸 적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주행거리 전문 조작 기술자에게 의뢰해서 한 건당 10,000원, 적게는 10,000원, 크게는 30만 원 정도의 조작 비용을
주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매상들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주행 조작 정도는 어느 정도나? 적게는 2,000km, 많게는 16만 km까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중고차에 상식이 있는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까라고 생각도 못했죠. 부라통 터지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당 작게는 한 50만 원, 그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까지 그 추가 이득금을 그 편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430여 대의 차량을 조작한 것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이 중 422명에게 피해자 422명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총 판매한 피해액이 56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계기판의 숫자를 직접 돌리는 방법부터 디지털 기계와 프로그램까지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 조작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정비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차를 몰면서 교환을 해야 될 시점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와 그다음에 차량에 적산되어 있는 이 거리를 우선 확인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이 계기판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가 지금 이 위쪽 상단 두 군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나사에 푼 흔적의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두시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330만 대로 약 160만 대를 기록한 신차 시장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고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질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고차 매매상들의 자성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도로 위를 달리다가도 심지어 주차된 상태에서도 위험천만한 차량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697건. 차량 화재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요. 차량 안전점검의 중요성, 이슈엔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지난 20일 신림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에서 발생한 강한 화염은 4분 만에 차량 전체를 삼켜버렸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량에 불길이 이미 휘감기에 있었습니다. 불이 났음에도 주변에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차량 화재는 지난 12일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연립주택 주차장에 세워놓은 승합차에서 불이 나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불이 옮겨붙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다행히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 차량의 연소가 확대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화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엔진 과열은 차량 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는 2012년 10월 말까지 전체 차량 화재 4,191건 중 94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달 영등포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차량 화재 또한 엔진 과열, 배터리 전선 합선 등의 원인으로 엔진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차량 화재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차량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화재 발생 전에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부족 등 이상 징후가 있었으며 차량 점검 상태 불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차량 내부에 위치한 엔진부의 과열이나 전기 단락, 사전 정비 미흡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세심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실 자동차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입니다. 그중에서 엔진 쪽은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한 15,000개 이상이 엔진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엔진룸에 대한 이 정비라든지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찾아간 제작진. 정기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한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차량 점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일을 점검할 문제가 있습니다. 키로마다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까운 정비소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세우고 일단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교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차가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뭐 레카차나 이런 데 오더라고요. 지난 2월 소방방재청에서 차량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차량 엔진부가 과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엔진에 시동을 걸자 채 1분도 되지 않아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이 빨갛게 과열이 되었을 때 연료의 누출이 좀 있다든지 각종 엔진에 있는 윤활유들이 누유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 과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히터를 장시간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각수가 얼 수 있어 엔진이 쉽게 과열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일상 점검을 갖다가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엔진 부위에 오일이 적당하게 있는지, 냉각수 양은 적당하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주위에 윤활유 계통에 윤활유 누유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전선 상태도 한 번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피복이 벗겨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화재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재 발생 후 잠시만 지체해도 차량이 전소되는 것은 물론 화재가 확대되어 제2의 피해를 낳기도 하는 차량 화재.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차량 관련된 기본 지식을 높이는 것도 우선돼야 할 텐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운전 테크닉에 대한 부분만 본다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자동차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인식함으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허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좀 포함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차량 화재가 발생할 때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소화기를 차에 비치해 두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운전자들의 꼼꼼한 안전점검과 차량 기본 지식에 대한 관심이 차량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